청와대가 급하기는 급했습니다. 끝없이 바텀을 모르고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조국 문제 때문에 확산되어가는 전국의 정말 태극기 부대, 그리고 국민들의 함성, 거기에 대한 긴급 처방으로 지난 4일 대통령은 경제계 수장들을 불러 모아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삼성을 찾아가서 우리 삼성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남양주에 있는 현대차 연구소를 찾아가서 세계 제1의 수소차를 만들어라, 규제까지 풀어주겠다 했지만 결국 조국은 사퇴했습니다. 퇴진을 시킨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끌어가도, 삼성을 갔다 와도 국민들이 조국 퇴진시키라는 함성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마지막 칼을 뽑은 거죠. 그리고 17일 경제수장회의를, 경제 관련 장관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뭐 대통령이 이제 살 길을 좀 찾는 것 같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진짜 바라는 게 뭔 걸, 민생과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그게 국민의 관심사라는 걸 눈치챈 것 같죠. 잘 돼갈 것 같죠. 자, 그러나 봅시다.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일본 나루히토 왕세자 즉위식이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갑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월 4일 국내에서는 경제수장 비공개 회의를 대통령이 주관해서 열었고, 동시에 일본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서훈 국정원장까지를 포함해서 4명의 특사를 보낸 셈입니다. 분위기를 좀 마사지 하려고, 일본과의 경직된 분위기를, 경색된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뭐 특별한 성과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를 뭐 동경 특파원도 하고 일본 특파원입니다. 일본 특파원 출신이고 일본 통이에요.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연하고 대화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보내서 이 나루히토 왕세자 즉위식에 문 대통령 대신에 참석하게 하고, 또 그 중간에 일본 측에 견해를 물어 우리가 친서를 보내면 어떻겠냐, 일본 쪽에 한번 보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 다 해결됐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면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문 대통령이 그 똥꼬집을 버리고 정면으로, 그 자존심 아니에요. 국민을 지금 죽이는 겁니다. 일본만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외교라는 것은 손바닥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공격할 때 그건 외교가 아닙니다. 우리도 잘못한 게 있고 일본도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대통령이 직접 가서 풀어야 됩니다. 물론 직접 가서 이 왕세자 즉위식에 간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총리를 통해 친서를 보내는 거와 대통령이 직접 가는 거는 일본 아베 총리가 볼 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베 총리가 어떤 관대함을 베풀어가 문 대통령이 직접 오기에는 쑥스럽고 뭔가 좀 겸연쩍으니까 이낙연 총리를 대신 보내고 친서를 보냈을 거다 생각할 정도의 관용을 베풀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은 지금 독이 꽉 차 있습니다. 절대로 한국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은 부정해서 안 됩니다.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문화력도 더 강하고 기술력도 더 강하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잃어버린 20년을 거치고도 죽지 않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해오는 무시무시하고 독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게 우리가 발톱에 독을 끼워 넣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가서 직접 국가의 위신이 있으니까 사죄는 안 하더라도
진짜 부드러운 톤으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지금 당장 아베 총리가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소미아를 파괴한 데 일방적으로 파괴한 데 대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겠지만 우리 역시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게 국민 감정이 간단치 않다.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외교 차원도 외교 차원이지만 각국의 수장으로서 인간으로서 앉아가지고 정말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일본 사람들이 좋은 거 쇼초쿠니 하나시대 아주 솔직하게 이 다테마에와 혼내가 아니라 혼내를 내놓고 얘기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내놓고 얘기하자고 우리 대통령이 이 일왕 즉위식에 직접 참석해서 칭찬해주고 손뼉 쳐주면서 이 얘기를 한다면 이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풀어질 거 아니겠어요? 국내에서 우리 삼성 찾아가서 우리 삼성이라고 이때까지 잡아 죽일 듯이 내일이라도 당장 내 말 안 들으면 깜빵에 잡아 엮겠다라는 그런 위압적인 태도, 공포적인 분위기를 만들다가 여론이 떨어지니까 이재용을 끌어들어가서 써먹어? 현대차 끌어들여 써먹어? 그게 페인트 모션이 아니고 정말 이제 경제를 안 챙기면은 민주당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날아가겠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세상에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냐고요. 일본 일왕 즉위식에 가주는 것이 우리가 굴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 간의 외교 간의 어떤 형식으로 볼 때 그건 취해줘야 되는 형식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즉위를 하는데 일본이 안 왔다? 일본 수상이 안 왔다? 총리가 안 왔다? 우리 어떻게 일본을 받아들일까요? 특별한 이유도 없으면서 일본 수상이 안 오고 관방장관 정도를 보냈다 칩시다. 두고 우리가 일본에 앙심을 품은 겁니다. 뭔 나라가 우리를 저따위로 생각하느냐 이따위로 생각하느냐 참을 수 없다. 보복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존심이라 생각하고 일본에 참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일본도 역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엉망이 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는 매년 우리 수출의 25%를 중국에 매달립니다. 근데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의 무역이 엉망이 되니까 우리가 바로 지금 GDP에 영향을 바로 받고 있습니다. 얼마가 줄었어요? 수출? 대중 수출? 거의 20% 가까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끌어올리려면 중국에게 손을 빌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과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왕 즉위식에 가면 당장 트럼프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왕 즉위식에 가는 걸 어떻게 써먹는다? 지금 방위비 5조 내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미국과의 협상 취업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지소미아 풀라고 갔다. 일왕 즉위에 대해서 왕 취임에 대해서 즉위하는 데 대해서 축하를 하러 간 것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지소미아 파기를 원상복귀하러 갔다.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의 진심을 알아달라. 우리가 거기 가면 북한도 불편하고 중국도 불편해 하지만 우리는 한미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갔다. 얼마나 하기 좋은 얘기예요. 거기를 안 가면서 총리를 보내면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형편없고 욕쟁이고 뭐 어쩌고 안에서 뭐 탄핵으로 끝날 것 같고 천만 만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 탄핵 안 당합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이라는 구덩이를 팠다가 도리어 자기들이 빠져요. 두고 보세요. 우리가 미국을 버리고 살아남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 얘기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이라면 이런 바보짓을 안 하겠다. 왜 우리한테 붙어서 하려고 하냐? 내가 한국이라면 미국에게 붙겠다.
이게 공산당 고위층과 직접 중국 공산당 고위층과 직접 얘기한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중국이 봐도 우리가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랑 저기식을 총리를 시켜 친서를 보내? 아베 딱 보고 이러겠죠. 글쎄 우리 문 대통령이 정중하게 편지를 썼다 손치더라도 직접 만납시다 할 때 글쎄 직접 만날 것 같으면 22일 날 와가지고 우리 이랑 저기 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 참여해서 축하해주고 손뼉 쳐주고 그 자리에서 한번 만나고 이야기가 끝날 수 없으니까 또 만나면 되는데 그때는 코벽이도 안 내밀다가 총리를 보내가 친서를 보내면서 나를 직접 만나자 하면 내가 니보다 내가 문 대통령 당신 내 아베가 너 문 대통령 당신보다 내가 낫다는 말이야. 일본으로부터 고개를 숙이고 당신한테 들어가란 얘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더 큰 괘씸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건방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경제쇼 뭐 현대차 찾아가고 삼성 찾아가고 다 쇼입니다. 너무 급하니까 조국 때문에 깔아앉는 지지율이 너무 급하니까 경제를 끄집어낸 거예요. 재벌들이 제대로 일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정의당이 들고 일어나. 아니 노동자는 안 챙기고 재벌만 챙겨? 그럼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생각이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생각이 같지 않잖아. 모르겠습니다. 둘이 손잡고 패스트 트랙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밀어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제에 정말 경제를 살려야 된다면 쓰잘데기 없는 공수처 문제를 끄집어내가 조국보다도 더 큰 지금 민심 교란 작전을 또 일으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너진 댐을 진흙을 가져와 가지고 막으려고 한다고 임시방편은 될런지 몰라. 모래주머니와 진흙을 가져와가 임시방편은 될런지 몰라. 온갖 여론을 조작하면서 5군데 6군데에서 내놓는 게 공수처의 찬성이 가장 낮은 퍼센티가 65.2%예요. 에? 가장 높은 게 81.9%, 83%야. 찬성한다는 거야. 그 여론조사 뭘 근거로 한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라면 알아차릴 거예요. 또 이게 장난질을 치는구나. 정말 경제를 살리려면 공수처 같은 거 치우고 그걸 들어밀어가지고 이 민심을 교란시키고 또 국민들이 양분하도록 만들지 말고 국민들을 노예로 볼모로 쓰지 말고 일본 왕 즉위식에 바로 참여하고 지소미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도 만들어 놓고 진짜 경제 살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트럼프에게 SOS를 쳐서 방위비 분담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부터 살 길이야. 이게 뭐 며칠 또 어째대가 39%로 내려갔더니 다시 40%와 45% 중간 얼마를 갈지 지켜봅시다. 갈수록 대사입니다. 이 정권 지금 하는 쇼를 보면 쇼 그만 치우고 경제 살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빨리 푸십시오. 그 배짱도 없다면 대통령 겁쟁이에요. 찌질이고 비겁하고 민주당 살린다고 대한민국 사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민주당도 살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도 살 수 있고 국민이 살 수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럼 페인트 모션과 안 통합니다. 더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공유를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제 불규칙적인 방송 꼭 이걸 제때 내보내줘야 되는데 11시 오후 3시로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방송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막 여러 스케줄에 의해서 이유가 안 되죠. 변명에 불과합니다만은 제때 못 내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청취해 주시는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끊임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존재합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쟁취하고 복구시킬 겁니다. 감사합니다.